8번. 자, AK 하면 이 집합은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집합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A, B를 원소로 하겠대. 근데 B분의 K가 2A 제곱과 같대. 얘가 자연수야. 근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고 싶대. 예를 들어봐. K를 12 이렇게 잡아볼까? 쌤은 이럴 때 가장 좋아하는 K가 뭐냐면 60이에요. 뭘까요? 수가 작은 상태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를 꾸려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지? 뭐 가져가면 좋은 형태예요. 아니면 360조 이런 게 가버려요. 그냥. 대수 구하신 분들은 알죠? 왜 360도 쓰는지. 이렇게 나누면 이쁜 형태가 되죠. 60으로 해볼게.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그럼 이 친구를 이제 뭘로 나눠가지고 B로 나눠가지고 2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하래. 그럼 B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3 곱하기 5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얘들아, 소인수 분해하면 이 소인수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야? 소수들이지. 소수에서 짝수가 누구밖에 없어? 이밖에 없지 않아? 나머지는 다 홀수지. 뭔 말이야? 뒤에 있는 이 홀수들의 곱은 B가 가지고 있어 달라는 얘기지. 그럼 애시당초 홀수였어. K가. 그럼 B가 뭐여야 돼? 15여야겠지? 그럼 뭐가 돼 나누면? 1이 되지. 그럼 2의 거듭제곱이 1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고 하지 마, 이 대수쟁이들아. 안 되는 거지? A가 자연수잖아.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니까 K는 일단 뭐여달라? 짝수여서 2를 적어도 하나는 인수로 가지고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달라 이거야.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B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5가 있고 또 뭐가 있어? 2 곱하기 15가 있지. 얘일 땐 A가 몇이면 돼? 2.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면 A가 몇이면 돼? 1이더라 이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만약에 K가 짝수야. 그럼 무조건 순서쌍은 존재하지. 근데 순서쌍이 2개 이상이 되려면 2가 거듭제곱을 가져주면 된다 이거 아니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K를 2의 n제곱 곱하기 홀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AK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n개라는 거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B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3개면 3개 나오겠지. 따라서 NAK가 1이 되도록 하는 K는 뭐야? 2 곱하기 홀수다 이거지. 이렇게. 제가 2로 변형되면 뭐가 돼? 2의 제곱 곱하기 홀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 홀수를 뭐라 잡아도 돼? 예를 들면 2n-1 이렇게 잡아도 되지. 홀수니까. n은 자연수라 가정하고. 그러면 2 곱하기 2n-1이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 이상 몇 10 이상. 제발 여기다 99 좀 하지 마. 알겠지? 100 미만 이렇게 써. 이것이 예쁜 거야. 그럼 2n-1은 5 이상 50 미만. 2n은 6 이상 51 미만? 아니 50 플러스 1 미만이야. 그럼 n은 3 이상 25.xx 미만이다. 그럼 25 뭐라고 해도 돼? 이하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답은 23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등식의 순서가 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도 돼? 2 곱하기 5부터네. 어디까지? 2 곱하기 49까지네. 그럼 5부터 49까지의 무슨 수? 홀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버려? 1을 더해버려. 개수 변동 없지? 3으로 2로 나눠버려. 3부터 25까지. 이렇게 되지. 뭐 한 거야 쌤 지금?
1을 더해버려. 2로 나눠버려.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방법이 있어. 답은 23. 다음 16번. 아 이거 하려면 나 지금 복소수 설명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화가 난 거야? 화가 나. 아 빨리 오지. 복소수 할 때 A 그냥 이렇게 써도 돼. 1 오메가 바 이렇게 써도 돼. B 뭐야 이거? 2분의 1 i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i 바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니? 마이너스 i n제곱이지 이거. 이렇게 1부터 넣어. 이거 1, 2, 3, 4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뭐 어렵다고. 그럼 B는 1 대입 2분의 1 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분의 3i n이 2 마이너스 2분의 5 n이 3 뭘 계산해. 2분의 3i지 뭐. 그다음 2분의 5 나오지. 당연한 거야. 왜? i에 1 대입했을 때랑 3 대입했을 때가 뭐야? 켤레복소수. 다음 C.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내가 뭐 할 게 있어? 얘들아 Z제곱이 Z바가 되는 거 니네 아는 거 뭐 있어? 오메가 바 아니야? 얘네가 전부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알려면 학습량이 필요하지 사실. 그러니까 오메가면 얘인 건 맞아 그치? 근데 얘이면 오메가 뿐이라는 걸 제가 개념 때 설명했었어요. 내신 때. 그게 싫어? 어떻게 해야 돼? Z는 A 플러스 BI 수고하시고요. 네. 넘어갑니다. 따라서 얘는 Z랑 오메가랑 오메가 바죠. 그러면 A 합 C 하면 뭐 나와요? A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얘랑 합집합이지. 근데 겹치는 거 없었지. 답은 1번이네요. 아니요? 답이 이상하구나. 여기서 1 안 나오잖아, 그치? 아! 이거죠? 1도 포함이지? 이거 같은 집합이죠? 그래 똑같죠 어차피. 여기 3개 얘 4개 7 답 오류입니다. 1번이 맞아요. 응 내가 맞아. 28번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원소가 5개인 집합 X가 있고 예? X가 무슨 집합? 무슨 집합? 전체 집합. 원소가 5개. 1, 2, 3, 4, 5라고 해도 무방하죠? 근데 A, B가 공집합이 아니래요. 뭐야 이거? 뭐야? 전체 개수 몇 개야? 영역 몇 개야? 4개. 4의 5제곱이 전체 경우지. 근데 뭐가 되지 말래? A, B가 공집합이 되지 말래죠? 그럼 뭘 빼면 돼? A가 공집합인 경우를 빼. 2의 5제곱이지. B가 공집합인 경우? 2의 5제곱이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한번 빼야 되겠지. 그게 뭐야? 둘 다 공집합인 경우. 예. 이렇게 되네. 여기 더하면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2의 맞니? 맞지? 죄송합니다.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죠. 여기는 애초에 없어요. 뭐야 그러면? 아 그냥 여기 원소 하나는 있어달라는 거네. 이해가지? 여기 원소 하나 있으면 둘 다 공집합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가 3의 5제곱이죠. 여기서 A가 여기가 공집합인 거 빼달라는 거지? 2의 5제곱을 빼주세요. 이런 얘기네. 243 마이너스 32. 답은 1번이네요. 맛있죠? 맛있다. 34 있겠지? 그치? 33. 예준 이해했지? 야야. 이 A가 변수지. 이거 몇 차 함수야? 축이 몇이야? 2분의 n. 2차 함수는 얘들아 이거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라는 건 뭐야? A에 대입하는 값은 이거 x바 x야. A에 대입하는 값은 20개로 정해져 있어. 그럼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겹치라는 거지. 같은 값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는 거야. 근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러면 같은 값은 최대 두 개가 하나의 값으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둘둘둘둘둘 이렇게 해서 개수가 10개가 되면 최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 맞니? 그럼 축이 몇이어야 돼? 너의 평균이어야지. 이거죠 이거. 이해되겠니? 되겠어? 진짜 축이 1 더하기 20, 2 더하기 19 얘네랑 얘네 평균과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로? 10개로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은 21일 때다 이거지. 축이 몇이라고? 대충 10.5 맞니? 그럼 그때 n의 값을 k로 할 때 bk의 가장 큰 원소의 값이래. 축의 가장 가까운 값을 넣으라는 거지. 야, 몇을 넣어? 10을 대입하라 이거지. 또는 11을 대입하라 이런 얘기야. 10 곱하기 11 답은 3번이네. 이 집합이 열받는 이유가 뭐야? 집합이라는 핑계로 자꾸 나에게 복습을 강요해. 뭐지? 앞에 걸 총망라해서 학습해야 돼요. 집합은. 그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집합은 그냥 표현법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탕 지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업보야. 그잖아? 어쩔 수 없어. 그지? 뭐 어떡할 건데, 뭐. 방법이 없지. 34번. 자, 이 문제 덩기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빠른 풀이를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보여는 드릴게. 지금은 기본 풀이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해요. 이 문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복습 테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갑니다. 자, 일단 이건 원본 문제가 아니에요. 원본 문제는 방학 때 한 번씩 풀어봤기 때문에 정규반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변형 문제를 넣어놨어요. 원래 여기가 2죠. 얘가 1이고요. 이 친구가 알파랑 베타 플러스 3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셋이 이 아마 실근합이 몇이었지? 21이었나? 18인가 그럴 거예요. 24인가? 그럴 겁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다르지. 즉 두 함수는 폭이 조금 다르다라고 인지하면 돼. 일단 폭이 조금 다르다. 나중에는 얼만큼 다른지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일단 넘어가요. 이때 fx-2와 gx-1을 곱했더니 0이 됐대. 그러면 기하적, 이 문제는 기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요. 이걸 암기해야 돼. y는 fx와 y는 2의 관계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y는 gx와 y는 2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납득? 그랬더니 너의 모든 실근의
합이래. 그럼 이 친구의 근이라는 것은 교점에 뭘 뜻해요? X좌표를 뜻해요. 그렇죠? 그게 누구누구래? 알파, 베타래. 이거는 웬만하면 변형되지 않아. 알파, 베타. Y는 이럴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알파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베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가 몇 개 등장하냐면 4가지 등장해요. 4가지. 자, 여기다 메인을 그냥 그릴 거고요. 여기다가 아닌 케이스를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예요. 아닌 케이스예요. 여기 다 Y는 2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가장 예쁜 경우예요. 여기 각각 접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 봐봐. 얘를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수 중에 하수예요. 그 이유가 뭘까? 문제가 어려워야 되거든. 너무 쉬워요. 이해가니? 어려운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니네가 보기 싫은 거길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니네가 보기 싫은 게 어디야? 뭔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느낌.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요렇게 만나버려? 예뻐? 너무 예뻐서 탈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남은 경우는 뭐야?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하나가 이거 2개 다 먹고 하나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게 돼요. 넘어가고 요거 말고 이젠 한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겠죠. 그럼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접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요? 이해되겠니? 자, 이제 보자. 근데 fx는 gx. 너네들이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하겠지? 근이 뭐래? 알파 마이너스 4와 베타래. 그럼 베타라는 곳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가능해,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정해져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 케이스가 확정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지울게요. 얘가 fx야, 얘가 fx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누가 fx고 누가 gx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눠서 그려야 돼? 굳이 그럴 필요 있는 거야? 어떻게 해도 돼?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해버려. 응? 무슨 말이냐? 너를 2차 함수를 애매하게 하나 그려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얘가 fx야? 그럼 얘가 폭이 더 어떤 거야? 좁은 거지. 그럼 여기서 gx를 그릴 때 더 완만하게 그리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친구가 gx야? 그럼 fx를 그릴 때 조금 더 폭이 좁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폭이 만약 좁으면 교점을 어디서 가죠? 베타보다도 큰 곳에서 가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는 폭이 어떻다? 넓다 이 얘기예요. 납득? 이 친구가 누구예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이게 G죠. 얘가 F입니다. 그리고 이 교점의 X좌표가 몇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 납득됐니? 자, 그래서 이제 fx랑 gx 가지고 y는 k에 비교하겠대. 그럼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갖다 대겠다는 거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묻잖아. 뭘 물어? 교점 개수를 묻는 거지. 그러면 파악을 해야 돼. 몇 개야? 빵 1 2 그치. 경계 살펴야 돼. 2 그 다음 4 그 다음 3 4죠. 어디가 가장 더러워? 여기야 여기. 그치. 열받는 포인트 여기잖아. 그지? 개킹받는 포인트잖아. 근데 여기 교점 3개지? 거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 y는 k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4지. 자, 이 친구 축이 몇이야? 베타지.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지.
여기에 구하고 자빠져 있으면 하수 중에 조금 나은 정도. 근데 우리 지금 얘 좌표를 물어봤니? 안 물어봤어. 뭘 물었어? 이 세 값의 합을 물었잖아. 그치? 이차 함수에서 쫙 그어가지고 합 물어보면 뭐야? 대칭성이잖아. 대칭성. 이렇게 넣으면 뭐가 나와? 이 합이랑 같지 않을까? 이해돼? 알파 플러스 베타. 다음 요거 두 개 넣으면 뭐가 나와? 2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얘가 몇 번 더해졌어? 2번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한 번 빼주면 되는 거지. 이러면 얘가 25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납득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하나만 더 할게. 여러분 봐봐. 여기서 보시면 알파가 사라지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해해야 돼? 변형까지 판단하려면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는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 2개를 얻어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결국 빠른 풀이에서는 안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베타가 뭐야? 21이니까 베타가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다음은 내가 이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만난다는 걸 아직 이용을 안 했어요. 선생님 이용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식으로 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식을 구해볼게요. fx는 뭐가 돼요? 최고차 한계수? 3.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식을 예쁘게 구조적으로 잘 봐야 돼. 알겠지? 알겠지? 3 곱하기 다음 얘는 알파 베타에서 얘랑 만나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고요. 다음 gx는 최고차 한계수 1이고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우리 fx는 gx를 할 거야. 써볼게.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죠. 근데 이렇게 연립하면 항상 뒤에 있는 이 친구는 사라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2라는 친구가 사실상 큰 효과를 못 줘요. 그치? 어차피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다 라고 하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죠. 최고차는 안 사라지는 거 보여요? 맞지? 근데 너의 두근을 너넨 이미 알고 있지. 뭐야? 알파 마이너스 4와 하나가 뭐야? 베타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베타니? 아니지. 그 말은 베타를 없애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하나. 납득되세요? 자, 이제 잘 봐. 식을 잘 봐.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는 뭐래?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이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자, 원래 기본 풀이는 뭐야?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해? 아, 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성립하는구나. 이거잖아. 맞니? 잘 따라와요. 그럼 여기 몇이 돼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가 돼요. 따라서 여기는 베타가 7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근데 봐봐. 여러분 이 길이가 몇이에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8이었어? 그럼 이 길이가 8인가요? 이게 아직 느낌이 안 오세요? 이거 외분 증명이죠. 맞니? 이거 외분 증명 아니야? 외분 증명. 이게 이해가 되세요? 결국 선생님 알파 베타 구했죠? 맞죠? 그 다음 이 값 구할 수 있겠죠? K 값까지 도출하시면 돼요. 빠른 풀이 잘 보세요. 얘들아 얘가 어디서 왔니 지금? 최고창의 개수에서 왔어요. 봐봐. 빠른 풀이 보여줄게.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자, 얘가 알파 마이너스 4랑 베타지? 그럼 그래프 유추할 수 있겠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 y는 2에 한 새끼가 알파 베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베타니까 여기서 접하지. 근데 알파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알파 마이너스 4가 있죠? 최고차는 계수가 어때? 3, 1이지. 3, 1이야.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7이지. 그치?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4라고.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8이라는 하나의 식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어. 됐지? 다음 이거 구해서 베타 구하겠지? 베타가 몇이야? 7이라면 그럼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잘 봐. 이제 K값 구해야 되지. 여기 구하고 싶은 거 아니니? 자 이 식 봐봐. 얘 최고차항 계수 몇이야? 1이지. 이 길이 몇이야? 12? 맞아? 144지. 이렇게. 이 참수 논증계 모르면 못하는 거지. 그지? 여기 2였죠? 146이 K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 개빠르지? 결국 이 풀이에 도달하셔야 되는 거야. 뭔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신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논리를 축약시킬 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똑같은 줄로 쓰는 긴 풀이를 계속하고 자빠져 있으면 실력이 빨리 안 늘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점프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지? 두 글자?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공식.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에 가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저랑 공부해봐서 알잖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원리를 알으라는 거야. 줄글로 쭉 주먹구구식으로 한 번쯤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면 이걸 한 방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강사가 알려주겠죠. 그치? 그러면 이 하나를 이걸로 할 수 있네?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니? 그치? 내가 이거 쓰던 거를, 맨날 하던 거를 한 번에 공식화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안 외워? 그러면 외워서 공식으로만 틱틱틱틱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굴러가? 그 주먹구구식의 풀이가 숫자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산이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상태로 공식으로 풀게 되는 거야. 이해하지? 근데 그게 없이 알맹이 없이 공식만 이야기했어? 변형되면 넌 나가린 거야. 알겠죠? 시간 없어. 빨리. 38. 자, 양수 m에 대하여 fx, gx가 이렇게 생겼대. 요 친구 꼭지점이 어디 있어? m, m, 즉 어떤 직선 위에 있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네. 그럼 y는 x 그어봐. 여기 위에 꼭지점을 가지는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이 친구는 0과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만나요. 이렇게 생긴 이 친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중에서 한 특정한 친구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수 t에 대해서 집합 x바 fx가 뭐야 이거? t겠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게. fx가 t 또는 gx가 t.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두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어때 얘들아? 같지? 연립하면 몇 차 돼? 1차 돼. 교점이 몇 개야? 하나란 뜻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친구만 교점이라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그럼 이 교점 하나만 가질 텐데 이때 y는 t를 쭉 끌고 올라가겠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가정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 그럼 빵 1, 2, 3, 4, 3, 4
4 이런 형태라는 거 아니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순서를 생각해 주시고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을 HT라 하겠대. 아, 원소의 개수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걸 넘어가.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축 곱하기 2가 두근의 합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몇이야 지금? m 맞아? 그럼 여기서의 값은 뭐가 돼? m 플러스 2. 이거 이해돼? 그 다음엔 뭐가 돼? 2m 플러스 2가 되지. 납득? 얘도 2배, 얘도 2배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표정으로 알려주네. 이게 되겠죠? 맞죠? 그러다가 교점이 딱 등장하는 순간 어때? 그 교점의 x좌표만 한번 뭐 해달라? 빼달라. 이런 얘기잖아. 오케이. 예.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9. 이거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1? 이것도 조심해야겠지? 마이너스 2. 이거 다 더하라는 거다. 얘가지. 몇 m이야? 5m.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얘가 며칠에? 19다 이거야. 그럼 교점의 x좌표 찾아야겠네, 그지? x제곱은 뭐식이니까? 이 교점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m 플러스 2x인가? 미안해. x제곱 플러스 2x는 지금 마음이 급해.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이잖아. 이렇게 없어지고 이거 넘길게. 그럼 x가 뭐가 돼? 2m 플러스 2분의 m제곱 플러스 m이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약분되는 거 보여? 2분의 m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m이다 이거야. 이렇게 나왔죠? m값 나왔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제풀이랑 다른 또 전형적인 하나의 케이스가 그거예요. 저는 문자가 2개 나온 식이 있더라도 바로 대입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려고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소거하려 들죠, 그렇죠? B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해. 그게 왜 그래? 뒤에 과정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차이인 거야. 뒤에서 관계식이 하나 더 등장할 것 같아? 그럼 그냥 놔두는 거야. 연립하면 끝나니까. 근데 뒤에가 안 보여? 그럼 저도 대입해요. 한 문자 나타내놓고 시작해요. 왜? 이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건 근데 어떻게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피지컬 차이라서. 그렇지? 뭐 방법이라고 하면 한번 속는 척하고 대입을 안 해보는 거야. 관계식을 남겨놓고 그냥 가보는 거지. 그래서 아우 당했어? 쩔수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오 됐어. 연립이 됐어. 그럼 이제 기뻐요. 40번. 서로 다른 내양수 A, B, C, D에 대해서 집합 조출. 미안해요. 이런 게 많네요. X 플러스 2Y. 뭔 소리. 작은 것부터 잘 들어야지. 아니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장 작은 게 뭐겠어? 3A 아니겠어? A 플러스 2A가 가장 작을 거 아니니? 그 다음으로 작을 것 같은 후보가 누구야? B 플러스 2A랑 A 플러스 2B잖아. 그럼 둘이 누가 더 작니? 하면 뭐 해야 돼? 빼봐 이렇게. 뭐가 돼? A 마이너스 B가 되니?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작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오케이? 되니? 그럼 얘 0보다 작잖아, 맞지? 그럼 얘가 더 작다는 거지? 이 친구가 A2야. 이렇게. 그럼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해봐. 두 번째로 큰 친구가 누구야? C 플러스 1이겠지. 그렇지? 얘가 6이고 2A 플러스 B가 6이고 C 플러스 2D가 21이다.
나중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자, X, Y래요. 작은 거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인데 B2, 야 뭐겠냐? 또 뭐겠어? 뭐겠어? A, 봐봐. 가장 작은 건 A 제곱이겠지. 그 다음 작은 게 뭐겠어? A, B겠지. B, B 제곱보단 작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A, B가 뭐야? 4. 두 번째로 큰 게 뭐야? C, D겠지. 이거 40이다. A, B 나왔죠? 넘어갑니다. 49. 일단은 이거 49, 58 할 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 이거 하고 개념은 일단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화요일까지니까 문제 어느 정도 풀고 나서 화요일날 제가 어느 정도 개념을 다시 해드릴게.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영상 꼭 보세요. 알겠죠? 오늘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게 낫잖아. 문제 풀어주는 게 훨씬 낫잖아. 아니 이거 두 개 포기하고 개념 지금 쳐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뭘 원하세요? 이 문제는 제가 영상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개념은 영상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낫겠죠? 선택하세요 빨리. 선택하세요. 둘 다 할까요? 개 싫죠? 이거 할게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M of A의 값을 정한다. 집합 A. A 원소가 한 개면 A의 원소를 MA 값으로 한다. 이 스몰 m 썼다는 건 뭔가 최소 느낌을 가지고 있죠. 두 개 이상인 경우? 아니군요. 원소를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고 나열한 수들 사이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순서대로 번갈아 넣는다. 예를 들면 1, 2, 3,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큰 것부터 이렇게 써놓고 사이를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번갈아 이렇게 쓰라는 거지. 오케이. 그 얘기를 이거 하고 있네. 이때 뭐 이렇대요.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x1부터 x3, x31까지 할 때 이 값을 전부 다 더해라.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규칙이 있겠지. 이걸 다 구하겠어? 그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규칙이 있겠지. 그럼 첫 번째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을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을 따져. 오케이? 1을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을 따져. 그럼 1을 원소로 할 때 이 1이란 친구가 이 m값을 구할 때 플러스 1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1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 납득되지? 그럼 1이 몇 개 들어있는지를 먼저 따져볼까? 몇 개 들어있어? 2에 4제곱개 들어있는 거 맞아? 맞지? 원소 5개잖아? 1을 반드시 원소로 포함해야 되니까 2에 4제곱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한다. 납득되지?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서 플러스로 쓰이는 게 몇 개, 마이너스로 쓰이는 게 몇 개냐 이거지. 만약 두 수가 같다면 어때? 1은 이 값에 영향을 못 주는 거지. 이해되겠어?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밸런스 문제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 뭔 말해? 1이 플러스로 몇 개 쓰이고 마이너스로 몇 개 쓰였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몇 개 더 쓰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그 밸런스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거 이해가 되려나? 이렇게 유령 숫자들을 써볼게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3이란 친구를 생각해보자. 자, 이 3이란 친구는 내가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큰 친구들에게 달린 거야, 이거는.
이해가니? 나보다 큰 친구들이 몇 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내부호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봐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5-4라고 볼 게 아니야. 어떻게 봐야 돼? 플러스 5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이 더해진 거야. 앞에 플러스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 관점 차이를 알겠니? 숫자들이 빼기 더하기 된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관점이에요. 자, 가보자. 지금 쌤 뭐 하고 있냐? 이 값들을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숫자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자, 그럼 누구부터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5부터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5부터 볼게요.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무조건 플러스로 주겠죠. 그럼 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몇 개죠? 전부 다 2의 4제곱개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얘는 5 곱하기 2의 4제곱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16개에 들어갔으니까 그 16개에서 각각 플러스 5로 쓰였다 이거예요. 그럼 4라는 친구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5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얘들아,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개가 있지요. 그 중에서 5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개수 아니겠어요? 이거죠. 납득이 안 되세요? 봐봐. 그럼 얘는 영향력이 빵이죠. 3은 어때요? 3 앞에 80이 아닐 수도 있겠네. 조금만 더 살펴볼게. 3 앞에 5랑 4가 4 중에서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것과 2개가 등장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만 등장하는 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같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들은 그냥 2의 제곱계로 놔두고 얘네 가지고 이제 곱하기 몇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둘 다 나오면 뭐가 돼? 어차피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없어요. 그런 게 2의 제곱계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집합이 플러스로 작용하고 어떤 집합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겠느냐 이거야. 그럼 플러스로 작용하는 게 뭐야? 둘 다 있는 것과 둘 다 없는 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거야. 그럼 하나씩 들어오면 얘가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그것도 두 가지 케이스니까 빵개다 이거지. 이런 얘기야. 얘도 빵이죠. 됐니? 다음 2는 어때? 그럼 2의 입장에서는 2 곱하기로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뒤에는 얘가 양수로 작용하는 건 뭐야? 이게 여러분 그 확통을 배우면 진짜 개쉽거든 이 내용이. 양수로 작용하려면 앞에 수가 몇 개 등장해야 돼. 짝수개 등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빵개 아니면 두 개지. 여기서 빵개 등장하는 게 뭐야? 하나지. 사시형이야. 봐봐. 그치? 두 개 등장하려면 사시 2개가 있어야 되거든. 맞니? 이게 플러스로 작용하는 친구들이야.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친구는 뭐야? 사시 1이랑 사시 3이라는 거야. 어디 갔어? 1, 6, 7인가? 4, 4, 8.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네. 젠장. 그럼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야. 이게 살아남는 게 말이 되나? 안 되는데? 4C4! 없네.
8이죠. 없어져요. 그죠? 말이 안 되지. 1은 1의 입장에서도 앞에 4개 바보야. 3이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앞에 짝수개니까 3C0 더하기 3C2죠. 죄송해요. 이 친구는 3C1 더하기 3C3이죠. 같죠. 어차피 또 4로 같아요. 이 친구가 그 형태죠. 방금 말했던 형태. 1의 형태가 4C0 더하기 4C2 더하기 4C4가 플러스 형태고 4C1 더하기 4C3이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8? 얘도 8. 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걸 처음에 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드린 거야. 이런 형태의 원리로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순열과조업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항정리라는 시스템이에요. 이항정리. 50 몇 번이었어? 58이었나? 맞아요. 58? 또 질문 있는 사람 있어? 마지막이야? 58번입니다. 자, 집합 A는 12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이때 조건 가. B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원소가 6개래요. 그럼 첫 번째 12C6 느낌이 나야 돼요. 그지? 12개 중 6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B가 존재할 수 있다. 조건 가까지는. 조건 나. 집합 B는 12의 약수를 적어도 3개 포함합니다. 12 약수 몇 개죠? 3이 6이죠. 또 둘로 나눈 게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6개, 여기 6개. 판이 갈린 거예요. 12의 약수인 것, 아닌 것. 이렇게요. 납득? 그럼 이 중에는 적어도 3개 포함하라고 했지.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온 거야. 어떤 기로? 여사건으로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그럼 전체 케이스를 나눌 줄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전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 12의 약수를 빵 하나, 둘, 3, 4, 5, 6 이렇게 나누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적어도 3개랬죠. 4개 할 바에야 3개랑 전체 할란다 하면은 여사건인 거고. 그냥 나 이거 4개 할란다. 그럼 누구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건? 전체가 쉬우면 이쪽이 편한 거야. 전체가 어려우면 이쪽이 편한 거지. 이해됐죠? 전체 어때? 쉬워 어려워? 좀 망설여지네? 그치? 그럼 이 친구 논리를 좀 따져보자. 그럼 하나를 가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를 가진다. 6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아닌 것 6개 중에 5개를 선택한다. 이런 형태죠. 그럼 얘는 뭐가 돼? 6C 곱하기 6C4.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이 친구가 편해요? 이 친구가 편해요? 쟤가 좀 낫지 않나? 이건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이거를. 응? 이거보단 저게 낫지 않냐고. 그지? 거기서 거기야, 사실. 저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6cx 곱하기 6c 6-x잖아요. 편하죠? 그럼 이거 6c 뭐라고 해요? x라고 해도 되죠? 아, 이것도 할만하네. 이게 더 할만하네? 이게 더 할만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c0의 제곱, 6c1의 제곱, 6c2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6c2 몇이야? 여기서부터 1의 제곱, 6의 제곱, 15제곱 안 해온 새끼들 벌 받아라. 6의 제곱, 1제곱 이렇게 돼요. 다 할만한 거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가자. 그지? 400, 225, 36, 1 이렇게 되네. 2, 6, 6, 6, 2 이렇게 되는군요. 답 맞죠? 자, 언급만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집합의 연산에서 뭐 배우냐? 연산자 배우죠? 크게 몇 가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칭 차집합까지 하면 6가지예요. 첫 번째 교집합, 두 번째 합집합, 세 번째 차집합, 네 번째 여집합, 다섯 번째 서로소, 여섯 번째 대칭 차집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성질 배우죠. A랑 A 여집합이랑 공집합, 전체 집합 이 4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해요. 맞지? 그 다음 연산 법칙 배우죠. 교환, 결합, 분배. 다음 분배의 특수 케이스 흡수 법칙 배우고 나서 드모르간의 법칙 배우죠. 그리고 나서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A 교 B와 같고 뭐 이런 거 배우죠. 그치? 이거 배우고 나서 A 차집합 B는 뭐랑도 같다? A 교 B 여집합과 같습니다.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 배우는 게 원소의 개수 배우죠. NA 합비 너 구하는 방법이랑 3개짜리 구하는 방법. 그리고 NA 차집합 B 구하는 방법. 뭐야? NA 차집합 NA 마이너스 NB 하면 안 된다 이거 있지? 이런 형태를 꼭 이용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N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뺀다 라는 거. 이런 거 배우죠. 대칭 차집합은 뭐다? 2글자 딸깍이다. 그지? 딸깍이다. 다 알죠? 아는 내용이지? 그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